안녕하세요. 시각디자인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박상규 교수라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기쁩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관공부학과를 수료를 했고요. 그리고 롯데 칠성음료라는 회사에서 10년 동안 책임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칠성사이다라는 브랜드로 굉장히 친숙해져 있으실 텐데요. 그 회사에서 주류 쪽, 그러니까 술 쪽을 담당했었던 책임 디자이너였습니다. 롯데 칠성음료의 처음처럼이라는 소주 브랜드를 런칭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매니지먼트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처럼의 런칭 단계부터 최근 리뉴얼 단계까지 웬만한 비하인드 스토리들은 제가 다 알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일을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단지 대기업에서 일을 한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과 우리 시각디자인과에는 저 말고도 세 분의 전임 교수님들이 더 계십니다. 그래서 대웅기획이라든지 아니면 경향신문, 중앙일보, MNB 이런 곳에서 한 10년 이상씩 다들 일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저처럼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전임 교수님으로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 시각디자인과의 굉장한 자산입니다. 어떤 학교들은 사실은 비방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어떤 학교들은 단지 그 교수님이 그냥 해외에서 공부만 하다가 이렇게 들어오셔서 디자인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각디자인과라는 이 분야는 대표적인 실용학문입니다. 물론 연구도 일정 부분은 필요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디자인한 거를 실무에서 얼마나 잘 쓰이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과에 계신 전임 교수 네 분의 경력은 여러분들이 좋은 디자이너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각디자인과에는 여러분들이 입학하셔서 이제 3월에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두 가지 트랙으로 여러분들의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시각디자인 분야에서의 온라인 디자인 트랙, 그리고 오프라인 디자인 트랙, 세부 전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통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프로그래밍 위주, 그리고 디자인에 관련된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그 수업으로 교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온라인 쪽 디자인 그리고 오프라인 쪽 디자인으로 나눠져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어떤 과목을 듣고 그리고 어떤 쪽으로 취업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각디자인 분야에서 시각디자인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포스터 아니면 그래픽 디자인, 광고 디자인 이런 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포스터 디자인이라는 분야인데요. 포스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우리 용인예술과학대학교 관련된 그 포스터, 입시 관련된 포스터를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하교 할 때 버스 정류장에 있는 이런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광고 효과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이런 포스터 같은 경우를 다 묶어서 포스터 디자인이다 라고 했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게 상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내용을 안내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디자인이 포스터 디자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에디토리얼 디자인 분야인데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편집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교과서, 그리고 참고서, 자습서 이런 것들 다 포함되고요. 그리고 우리 용인예술과학대학교 4층에 휴게실에 오시면
이 근처에 있는 식당 메뉴가 많이 담겨져 있는 이런 쿠폰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따지고 보면 편집 디자인의 일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 분야도 당연히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 취업이 많이 되는 분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예, 흔히 그냥 아이덴티티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아이덴티티 디자인이라는 게 회사의 로고, 심볼 마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제가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라고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청정원 이런 브랜드, 청정원이라는 브랜드가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 디자인도 하고 이런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 분야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텐데요. 네, 패키지 디자인은 우리가 편의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곳에 가시게 되면 모든 제품들이 이렇게 포장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유심히 관찰하신 분들은 아마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당근이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장이 안 돼 있던데요? 그거는 그러면 뭔가요?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뭐 그 당근이라든지 오이, 감자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마트에 진열된 것만 포장이 까져서 이렇게 포장이 된 거지, 사실은 골판지 박스에 다 담겨서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은 패키지 디자인, 포장이 다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포장 디자인도 우리 시각 디자인과에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이고요. 네,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시다시피 그림 아니면 어떤 컬러로 표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림, 손으로 그린 그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색종이 일러스트레이션, 그리고 픽토그램 뭐 이런 것들도 다 따지고 보면 일러스트레이션 범주에 다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레이션만으로도 좋은 작품이 되기도 하지만 시각 디자인에서는 주로 예를 들어서 책 표지 디자인에 어떤 그림을 그린다 라든지, 아니면 포장 앞에 보셨던 패키지 디자인의 메인 이미지로 쓴다 라든지, 아니면 광고 디자인의 어떤 그 임팩트 있는 이미지를 만든다 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일러스트레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 디자인이고요. 웹 디자인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지금 일상생활에서 웹 베이스가 아닌 부분들이 거의 없죠. 한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그 생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뭐 이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나 당연히 성적표 또는 생기부들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신문이라든지 잡지 이런 것들도 웬만한 것들은 다 온라인으로 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찾을 때도 지식인에서 찾는다든지 그게 다 웹 베이스가 된 그런 디자인이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찾는 사람들에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편하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게 웹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앱 디자인인데요. 앱 디자인은 사실은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흔히 핸드폰에 스마트폰에서 다운받는 그런 앱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은 사실은 외국 작품들이긴 한데 이렇게 메인 이미지도 있고, 이제 누르고 들어가면 다른 그 서브 이미지들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너무 딱딱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좀 안내차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들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듣고 나면 아마 그런 고민 또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저 박상규 교수라는 사람은 저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나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셋. 예. 우리가 흔히 수면 치료를 할 때 레디 선 하는 거와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배우셨던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미적 기하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확통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엄매 여러 가지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탐구도 종류별로 여러 개 있으실 텐데 사실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베이스를 삼아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그런 그 학문이 아닙니다. 디자인 쪽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수학을 굉장히 못했는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또 어떤 분들은 영어를 굉장히 못하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예, 또 어떤 분들은 탐구를 완전히 망할 정도인데 이게 될까요? 라고 걱정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디자인 쪽은 모든 걸 다 리셋하고 다시 껐다 켜고 다시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어떤 학문들은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지 대학에서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는가 하면 시각 디자인 분야는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모든 걸 다 잊고 오셔도 상관이 없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교 다녀도 돼요? 라고 또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한 3개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그 3개가 지금 보시는 이 내용들인데요. 태도, 기술, 지식. 예, 이렇게 3개를 제가 정했습니다. 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열심히 하겠다 그런 자세겠죠. 사실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다 못해도 상관없는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교 그냥 시간 됐으니까 9시 됐으니까 학교 가고 고등학교 때처럼 5시 되면 마치고 집에 오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다 라고 하면 좀 힘드실 수도 있고요. 대신 뭔가를 한번 새로운 게 있다는데 뭔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저 교수들 어떤 이야기 하는지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 예, 그게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 가장 넓게 잡은 게 태도고요. 이게 되어 있다면 사실은 그 위에 있는 기술과 지식은 저 포함해서 우리 시각디자인과 교수님들이 하나하나 게임에서 아이템을 장착시켜 드리듯이 하나하나 붙여 드릴 겁니다. 예, 기술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도 수업 시간 우리 커리큘럼에 의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기술을 익혀가고 지식을 익혀갈 수 있게 그렇게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태도만 난 뭔가 하나 저기서 하나 건져봐야 될 것 같아 이런 태도, 생각 이런 것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3월에 학교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른 학교에도 사실은 시각디자인과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용인예술과학대학의 시각디자인과에만 있는 그런 약간 독특한 차별화된 그런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시각디자인과는 그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이라는 게 추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년 과정으로 들어왔지만 2학년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3, 4학년으로 편입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을 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학년 마칠 때 나는 취업할래? 아니면 취업하면서도 나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 학사학위 전공심화 3, 4학년으로 그대로 다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을 마치게 되면 이제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실제로 이번 2021년 2월에 졸업한
학사기 전공심화 4학년을 마친 학생들 중에서 4명이 홍익대학교 대학원에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을 마치게 되면 시각디자인과 2학년을 마치게 되면 취업으로도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전공심화 과정을 거쳐서 대학원으로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른 학교보다 좀 더 여러분들한테 선택의 폭이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메리트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시각디자인과는 국제공모전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주로 2학년들 위주로 많이 참여하긴 하지만 이 공모전에 참여를 해서 좋은 상도 많이 탑니다. 특선 이런 것들도 많이 타고요. 동상, 은상 이런 것도 많이 타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는 적지는 않았지만 더 재밌는 부분이 이 공모전 출품할 때 출품에 관련된 인쇄도 해야 되고요. 인쇄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접수비는 몇만 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용이 듭니다. 근데 우리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시각디자인과는 이런 관련된 공모전 출품에 관련된 비용은 학교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각디자인과의 가장 많은 예산을 이 공모전 지원비로 책정이 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신다면 부담 없이 공모전에 출품하고 수상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수상 결과를 가지고 취업이라든지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3월에 강의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자재 컴퓨터들이 새로 추가가 돼 있을 겁니다. 예, 이게 저희가 매년 근 3년 동안 매년 컴퓨터를 이렇게 바꿔오면서 최신 기자재를 도입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런 기술이나 지식들을 쌓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 산학 협력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창업 동아리 이런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학교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시각디자인과에 계신 교수님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졸업 후 취업하는 내용도 같이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각디자인과의 장점,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화면 보시면 잘 나와 있죠. 여러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 드리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천사로 만들어 드린다 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디자이너로 성장하고 싶다, 좋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라는 꿈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지도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시각디자인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박상규 교수였습니다.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